안녕하세요. JD부장국의 소장 조대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조만간 사상 최고치 돌파할 듯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2025년 6월 JD부장국에서 45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이고요. 6월 9일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던777.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스닥 조만간 사상 최고치 돌파할 듯. 뉴욕 마켓워치 트럼프 시진핑 통화 기대하여 증시 강세, 채권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67%, S&P 500 지수는 0.41%, 다우존스 지수는 0.06%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조만간 사상 최고치 돌파할 듯. 트럼프가 UST를 찾아 외국산 철강의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인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주식을 비롯한 테슬라는 떨어졌지만 빅테크는 대부분 오르며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때리면서도 중국의 시진핑과 통화할 수 있다면서 끊임없이 협상에 대한 소식을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장은 관세 이슈는 패스하는 분위기입니다. 조만간 나스닥을 비롯해 모든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듯합니다. 연준만 금리를 인하한다면 폭등각입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은 연초 대비 아직도 마이너스인데 유럽이나 신흥국들은 플러스이기 때문이죠. 서브 이슈입니다. 20대는 중요한 선택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진학, 취업, 군대, 결혼 등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모두 20대에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대를 잘 보내야 인생이 편합니다. 그러나 20대가 앞으로 내가 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아니 부모는 알까요? 요즘 가만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20대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40대 또는 60대 새로운 직업을 찾을 것인가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란 무엇인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와 같은 의치한 약수, 이과 계열의 전문직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과 같은 문과 계열의 전문직을 말합니다. 20대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전문직을 따서 안정적인 자영업 직군에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40대 또는 60대의 나이가 들어서 자영업에 도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인데 만약 문이과 계열의 전문직을 못 따고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요? 40대에 회사를 나와야 합니다. 신입사원 임원 승진까지 22년 걸려 임원 승진 확률은 1000명 중 7명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대기업에 들어가 임원까지 승진한 확률은 무려 0.74%입니다. 1000명이 들어가면 7명만이 임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원이 50대 된다고 쳤을 때 결국 50대까지 임원이 못 되면 회사를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문제는 부장 승진 확률인데요. 부장까지 승진하는 확률은 2.41%입니다. 100명 중 3명이 안 되는 인원만이 부장으로 승진하는데 부장까지 승진 소요년수는 17.3년입니다. 즉 27세 정도의 대학을 졸업하고 17.3년이 지나면 약 45세가 됩니다. 그런데 45세가 되어도 부장까지 승진을 못하면 결국 직장을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심각합니다. 대기업은 버티면 그래도 정년까지 다닌다는 얘기가 있죠. 책상을 빼고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직급을 강등시켜도 안 나가고 온갖 수모를 견디고 버티면 정년까지는 다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퇴직금을 비롯한 연봉 몇 년치를 받고 명예퇴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대기업의 근속기간은 공장에 있는 생산직 근로자 때문에 뻥튀기 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 사무직은 사실상 40대 거의 대부분 은퇴합니다. 그런데 40대 은퇴하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때는 35살에 결혼해서 10년 정도가 지나 아이가 10살 정도가 되면 40살입니다. 그런데 이때 은퇴하면 애의 대학까지 생활비는 누가 감당합니까? 그래서 40대에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60대 은퇴하는 사람은 그래도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공무원, 공사, 대기업, 생산직 등 직군은 60대까지 정년을 채우고 은퇴합니다.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 많이 나오는 지금의 50대는 나은 편이죠. 2023년 50대 월평균 급여는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는 약 268만 원으로 국민연금보다 약 4.6배나 높습니다. 그러니 부부 공무원, 부부 교사라면 은퇴 후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같은 경우 월 평균 급여가 약 58만 원으로 60만 원이 안 됩니다. 한 달 생활비가 최소한 250만 원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 모자르죠. 따라서 모자라는 생활비 때문에 자영업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20대 공무원은 은퇴 후 연금이 134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러니 60대까지 다녀봐야 공무원 별것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박봉인데다가 연금 134만 원 나오면 월급도 작아 재테크도 안 되고 은퇴 후 생활도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공무원의 인기가 괜히 시들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20대의 전문직 자격증에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40대 또는 60대의 자영업에 뛰어들 것인가의 선택으로 남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 쉽습니까? 자영업의 5년 생존율은 28.2%로 약 70%는 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0개 중 7명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30%도 대박집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근히 버티는 중일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자영업으로 대박을 터뜨릴 확률은 극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으로 대박을 터뜨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명태금 쥐고 나와서 자영업한 사람이 대박을 칠까요? 아니면 폐업을 할까요? 당연히 폐업의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은 무림의 고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편의점, 빵집, 커피숍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근근히 버티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기업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폐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이 음식점을 차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요즘 가게 하나 차리려면 3억 5천 정도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갭이 2억 원인데 2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건 아니면 친익천 지인에게 빌리건 해서 2억 원을 빚으로 메웁니다. 그리고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40대 중반에 남는 것은 사업 실패로 2억 원의 막대한 빚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도 취업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40대 중반 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직장을 나와 과연 취직이 될까요? 천군에 넣어서 한 군데 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 나이에 학벌과 스펙은 이미 쓸모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능력 있는 대기업 임원 출신도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명퇴하지 말고 죽어라 버티는 것이 요즘 40대 50대의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자영업이 아니라면 대부분 대리운전, 택시, 택배, 상하차, 알바 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밤에 운전이 힘들기 때문에 개인 택시를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2억 원의 빚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명태금이 있다면 가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영업을 한다고 봅니다. 돈을 까먹고 나서야 정신 차리면 이미 늦습니다. 이렇게 변한 것은 한국이 정체의 늪에 빠졌고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60이면 죽었습니다. 따라서 아이 많이 낳고 60이 되면 환갑잔치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100살까지는 기본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최소한 40년에서 50년 정도는 더 사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선진국으로 들어섬으로써 안정적인 제조업 생산 직군은 없어졌고 불안정한 서비스업으로 대부분의 직군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안정적인 전문직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헬조선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언어가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세계는 넓은데 한국어를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넓은 세계로 각국의 취업은 물 건너 갔습니다. 특히 20대의 전문직에 도전에 실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40대, 50대의 새로운 인생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40대, 50대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그러니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며 퇴사 후 자영업의 지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20대라면 당연히 전문직에 도전해야 한다면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문직은 이과 전문직입니다. 문과 전문직은 된다는 보장이 없죠. 문과 전문직에 도전해 인생을 낭비하다가 30대가 되면 결국 황금 같은 20대 10년을 버린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 시험을 봅시다. 세무사 시험은 1년에 약 700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2024년 기준 23,377명으로 33.4대 1입니다. 여기서 쉽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세무공무원으로 국세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입니다. 20년 이상 근무하면 2차 시험도 일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20대 세무사의 합격 확률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문과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을 갈아 넣었는데 떨어지면 30대 소위 고시낭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외국은 다릅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대부분의 시험이 패스, 오어, 낫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회계사인 AICPA의 경우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5점만 넘으면 됩니다. 18개월 안에 전 과목을 합격하면 AICPA를 따는 것이죠. 즉 1점 점수 이상이면 합격을 합니다. 한국처럼 합격할 인원을 정해놓고 일정 인원이 넘어가면 탈락시키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만 쓰이는 자격증이지만 미국의 자격증은 미국 또는 영미권 또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격증 그 자체가 아닌 시장의 경쟁을 통해 그 사람의 능력으로 연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글로벌 대기업이 미국 이외의 해외로 본사로 이전을 하고요. 그리고 바즐 3 등을 비롯한 회계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회계사의 입지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10대라면 나는 20대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한국의 이과 전문직에 도전해 안 되었다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해외로 나간 다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신분 문제입니다. 영주권이 없다면 단기 알바 인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국입니다. 영주권 따기가요. 결론입니다. 20대에 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시킨다고 합니다. 과연 아이들이 부모도 모르는 이런 얘기를 알고나 있을까요?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고대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조만간 사상 최고치 돌파할 듯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부서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